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로또 번호 추출기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장할 공간을 얘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필요한 자료를 저장해 놓고 프로그램을 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껐다가 키더라도 이전에 사용했던 자료들을 다 불러온다거나 아니면 이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상태를 회복시키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장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파일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iOS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설정 값을 저장해주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에서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법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SQLite는 iOS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티브-C를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안드로이드에서는 자바를 가지고 이용하겠죠. 그런데 이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스위프트를 가지고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의 이름은 FMDB라는 것이고요.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오브젝티브-C 래퍼라고 되어 있고 스위프트로 해당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FMDB를 다운받으러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그 FMDB 클래스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프로젝트에 넣어줘야 해당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다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미 다른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불러다가 로드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책에 보시면 주소가 18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이쪽 위에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관련 클래스의 사용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 다운로드를 받았으면 압축 파일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압축 파일 내부에 들어가 보면 프로젝트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 속에 소스 파일에 FMDB 부분에 들어가면 이렇게 파일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바로 프로젝트에 넣어서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이동시켜서요.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인포 p 리스트를 빼고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 모두를 선택을 하셔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프로젝트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현재 보이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컴파일을 하면 따로 파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선 이 상태로 피니쉬를 눌러서 하시고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오브젝티브-C를 스위프트 프로젝트에서 연동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브릿징 헤더라는 파일을 따로 만들어줍니다. 그 파일을 만들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요. Create Bridging Header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브릿징 헤더 파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브릿징 헤더에 한 줄만 넣어주시면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샵 import fmdb.h 라고 해주시면 우리가 스위프트 프로젝트에서 FMDB 관련
클래스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서 SQLite를 사용할 수 있는 필수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이름을 클릭을 해주고요. 다음과 같이 설정창이 나왔죠? 여기서 Build Pages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확인해 보시면 Link Binary with Libraries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의 목록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lib sqli 라고 치시면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이 아래 것을 선택을 해주셔서 add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예제 프로젝트는 건너뛰었고요. 바로 저희가 로또 번호 저장하고 불러오기 파트로 넘어가 볼 거예요. 브리칭에서는 그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로드와 세이브 버튼에 액션을 연결해 준 다음에 그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메인 스토리보드로 이동합니다. 자, 스토리보드로 이동을 해 주신 다음에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켜주시고요. 여기서 뷰 컨트롤러.swift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현재 이렇게 파일 보이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드와 세이브를 뷰 컨트롤러.swift에 연결해주고 해당 버튼을 누르면 동작되는 메서드들을 구성을 해줄 겁니다. 자, 우선은 로드 데이터, 세이브 데이터 우선 연결부터 한번 해줄게요. 로드 데이터 버튼을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Sent Action Selector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쭉 끌으셔가지고 Insert Action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렇게 마우스를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로드니까 로드 데이터 이렇게 해주시고요. 타입은 UI 바 버튼 아이템에서 커넥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세이브 버튼도 역시 셀렉터를 이렇게 끌어서 아래쪽에다가 해주시고 세이브 데이터 이렇게 해주시고 UI 바 버튼 아이템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커넥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버튼과 두 개의 액션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 안에다가 우리가 실제로 버튼을 눌렀을 때 데이터가 저장되고 불러지는 그 기능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파일 위쪽으로 조금 이동해 볼게요. 지금 바로 코드 6-20에 나와 있는 내용들부터 구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패스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var 데이터베이스 패스는 string 라고 빈 스트링 변수를 만들어 줬고요. view did load 메서드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또 구성을 해줘야겠죠. 뭐냐면 앱을 실행했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없다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을 구현을 이 안에다가 해줄 거예요. 21번째 라인부터 쭉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매니저부터 만들어 주시고 매니저.default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매니저 클래스는 파일 관련된 것들을 처리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파일에 읽고 쓸 때 사용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도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파일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쓸 거거든요. SQLite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파일 매니저를 사용해서 그 파일에 접근 권한을 얻기도 하고 이런 절차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파일 매니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dir pass ms search pass for dictionaries in domains 만들어졌죠? 여기 보면 도큐먼트 디렉토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user domain mask 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true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ir pass까지 디렉토리 pass까지 완성이 됐고 바로 다시 redux dir 이제는 파일에 dir을 만들어주는 디렉토리 패스를 얻어오는 건데요. dir pass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배열을 배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dir pass, 디렉토리 패스를 얻어왔잖아요. 위에서 그 부분에 0번째, 그러니까 맨 첫 번째에 있는 경로명을 docs dir에 할당을 해준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세요. 데이터베이스 패스는 docs dir 플러스 로또.db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패스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또.db라는 파일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겠다 라는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패스에는 이렇게 파일명의 풀, 패스, 전체 경로를 저장을 해 놓고요. 로드할 때나 저장할 때나 어떤 경우에든지 이런 것들을 불러다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미리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파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냐 안 했냐 여부를 판단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파일이 없으면 바로 파일을 만들고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번에 실행했을 때는 이 파일이 없을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되고, 있을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구나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6번째 라인부터 쭉 타이핑을 쳐 가보겠습니다. if file manager file exist add pass의 변수명을 데이터베이스 패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파일 매니저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패스에 해당하는 그 파일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없다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없다면 let db는 fm 데이터베이스 패스 이렇게 되고요. 패스 부분을 뭐라고 할 거냐면 데이터베이스 패스라고 해줄 거예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if db가 nil, 그러니까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면 ns log db 생성 오휴라고 이렇게 문구를 넣어주고요. 그게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db if db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열었는데 그것이 nil이 아니라면 열렸다는 얘기죠. 열렸어요.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열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파일 안에.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는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접근할 수 있냐 이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이 열렸으면 거기다가 SQL statement 해가지고 우리가 저장할, 그러니까 생성할 데이터베이스 관련 쿼리를 여기다가 만들어 줄 겁니다. create table if not exist 또 있어서 id integer primary key auto increment. 이게 무슨 얘기냐면 id라는 컬럼을 만들 건데 그 id 컬럼에 저장될 값은 인티저, 그러니까 숫자, 정수형이 저장될 거란 얘기고, 프라이머리 키란 얘기는 이게 주요 키라는 거죠. 뭐 이 프라이머리 키 외에도 뭐 인덱스를 생성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주는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존재하는데요. 해당 부분을 공부하시려면 SQLite라든지 MySQL이라든지 해당 제품군에 대해서 쿼리를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다 설명드리기엔 조금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프라이머리 키라는 걸 아이디에 할당해 줬구나 이런 의미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토 인크리먼트는 특별히 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해당 값이 하나씩 증가하는 형태로 값이 저장하라 뭐 이런 설정 값을 얘기합니다. 오토 인크리먼트는. 그래서 오토 인크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게시판 글 번호라든지 사용자에게 계정에 할당된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치를 그냥 따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증가시키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거의 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넘버1이고요. 값은 인티저입니다. 그럼 나머지 넘버 6까지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다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으니까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로또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에 저장되는 값들은 총 이렇게 7가지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창이 좀 좁으니까 우리가 에디터를 하나로 합쳐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속 작성해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죠. 그 다음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if db에 execute statement 해서 SQL statement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문,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놨던 SQL 스테이트먼트 구문을 실행을 할 건데 실행을 한 결과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아니라면이 뭐냐면 실행이 잘 됐다면 true가 반환이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false가 반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 not을 붙였으니까 잘 실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if문 안에 있는 값이 실행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빨간색 값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값이 언래핑을 해야 된다는 얘기라서 이렇게 한 번 더 값 쏴주고 이렇게 느낌표를 한 번 더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
오류가 난 상황이니까 이 안에서는 ns로그 그래서 또 관련 값을 넣어줘야겠죠. 테이블 생성 오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후에 db 오픈이 리딩 상태 else 주셔가지고 ns로그 db 연결 오류 이렇게 해주시면 앱이 처음에 실행돼서 이 뷰가 로드가 됐을 때 이 뷰에 할당된 아니죠. 이 뷰가 로드가 됐을 때 해당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열어서 테이블이 있는지 판별을 하고 테이블이 없다면 바로 테이블을 생성해주는 그런 형태의 코드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했으니까 바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단계는 세이브 데이터와 로드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단계로 가기 전에 강의가 20분 정도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끊고 한 강 더 추가로 촬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 마쳐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세이브와 로드 메서드를 만들어 볼 테니까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